네,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국 시장을 두고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컨트리 리스크가 될 것인가, 그 여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환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오늘 시장을 보니 그래도 한국 경제 여전히 괜찮다, 시장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파트너님께서 보니까는 정치적 리스크를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좀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어제는 폭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폭등이 나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지금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말은 올 연말 또 내년 연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이 원달러 환율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 지수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 외적 요인이 큽니다. 이거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이러한 정치적 대격변 속에서 우리나라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과거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주화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는지,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자신들의 투자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시장 외적인 충격이 시장 내부의 시장 내적 요인의 충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증안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단은 발을 일부 빼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여행주나 호텔 또 그리고 항공 이런 부분에서 취소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외적인 충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엄령이 관련된 사태가 좀 있었고, 사실 어제 시장이 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탄핵이 실패된 것을 두고 이게 네. 불확실성이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시장의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이제 이 탄핵과 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1세기에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군사 쿠데타와 같은 이런 비상계엄이 발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10살 때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12.12를 겪어봤지만 이 나이 돼서 그런 걸 겪어보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서 이 의사당 앞에서 군인들을 잡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수요일 날 시장이 개장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게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표결이 불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이 민주화 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더욱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더 많은 의구심과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폭락세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연기금을 동원해서 이 저가에 이걸 받아주겠다고 해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의 이 투매를 다 받아냈습니다. 물론 시장은
코스닥도 5% 이상 대폭락이 나타났지만 그 화요일인 오늘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있는 말이지만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받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특히 정부가 연기금까지 동원을 해서 이걸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외적인 이런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과연 연기금을 어디까지 동원을 해서 이 증안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 한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추가적인 매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상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이게 좀 한국의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게 가능한 거였나라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급하게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연기금에서 좀 받아가는 그러한 장세였는데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크가 어쨌든 간에 해결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참 정치 테마주 빼고는 시장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정치 테마주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부담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는 절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지금 가는 거는 정태주여서 참 이거를 어떻게 늘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외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치인 테마주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현재 권력이 다음 차기로 넘어가기 위해선 누군가 이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은 어차피 이런 것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헌법 내 질서 있게 물러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그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다음번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재명 테마주나 안철수 테마주 같은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테마주가 실적과 연결될 수 있지 않으면 결국 그 테마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은 처음 출발한 자리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 테마주들은 그 특정 정치인이 인적, 물적 또 이런 그 학연 이런 것들로 그 관계 맺음을 갖고 사람들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주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뭐 다음번 대통령이 됐던 아니 국회의원이 됐던 어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예산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관계된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그 정책 수혜주로 또 그 돈을 벌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흐름을 생각을 할 때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 중요해 보이고 앞으로 시장 전망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시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430원대에서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나온 말들처럼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도 내년 연초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용평가 레이팅을 낮출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정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불안감 때문에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나 지금 현재 시장 외적인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약간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등 나온 것처럼 사실 가격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보시는 좀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몇 년 동안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SDN이라는 종목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SDN이 이런 내년부터, 올해 실적은 적자지만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중국산 태양광 기자재에 대한 관세가 지금 높게 고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 SDN이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SDN의 A1 자산운용과 GVA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6%씩에서 12%의 지분이 매수자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분이 지금 14.69%에 달하기 때문에 14.6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자산운용사들과 지분 차이가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적대적 M&A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DN을 매수가 1,200원, 그다음에 손절가 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 1,700원을 일단 제시해 드리는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4분기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은 올해 실적이 나쁠 때 빅베스라고 해서 이 회계적으로 모든 부실을 올해 다 쌓아놓고 내년부터는 실적을 개선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바닥 가격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길게 보시면 SDN 같은 데에서 내년 태양광 시장과 함께 좋은 수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을 보시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운용사들이 12%를 갖고 있는데 최대주가 14%입니다. 단 2%밖에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게 6%씩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안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 시장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경영권 분쟁을 일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뉴스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이 지분 공시를 보면은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SDN 가지고 오셨고요. 4분기까지는 실적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내년부터는 또 실적 반등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SDN 지금부터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